GV70 페이스리프트 이제 첫 실물로 만나보게 됐는데요. 그동안은 사진으로만 보여드리고 이제 영상으로만 보여드려서 어떻게 보면 좀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을 드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실물 보고 어떤 점들이 바뀌었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앞에 그릴을 보면 이렇게 이중 메쉬 구조의 크레스트 그릴이 되어 있어서 확실히 이게 이전 모델보다는 조금 세련된 느낌이 들고요. 그 위를 딱 보시면 새롭게 디자인된 제네시스 엠블럼이 들어갔습니다. 제네시스 바뀐 엠블럼은 상당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 예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요 헤드램프의 변경이 큰 변경점인데 MLA 헤드램프가 들어갔죠. MLA 헤드램프가 들어가면서 이 광원을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이제 에너지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할로겐이나 뭐 HID, LED 램프들도 좋지만 현재 지금 제네시스에 들어가고 있는 MLA 헤드램프가 상당히 성능적으로도 혹은 에너지 효율성 측면으로도 상당히 좋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능형 헤드램프 도심에서 주행하시는 분들은 많이 사용하실 일은 없으실 텐데 시골에서 주행을 하고 혹은 어두운 곳을 자주 주행하시는 분들은 이 지능형 헤드램프 그거를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상당히 좋습니다. 진짜 성능이 좋아요. 수입차와 견줘도 전혀 꿀리지가 않아요. 여튼 MLA 헤드램프는 옵션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뤄봤을 때 340만 원의 가격 인상은 충분히 저는 납득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레스블루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무광보다는 유광이 훨씬 낫고요. 추후에 관리할 때도 유광이 훨씬 좋아요. 세레스블루 선택하신다고 하면 유광으로 선택하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셨어요. 19인치 휠 디자인 좀 어떠냐. 근데 아쉽게도 행사장에 오면 다 풀옵션입니다. 그래서 21인치 휠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기존에도 휠 디자인은 상당히 잘 돼 있었고 19인치 휠을 카탈로그에서 봐도 디자인적으로 뭐 이상하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께서 GV80 쿠페 컨셉 디자인이 왜 열로 왔냐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실 때 휠도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21인치 휠을 선택하시면 이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죠. 승차감을 어느 정도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이렇게 챙겨줬다고 보시면 되고 나는 승차감을 가장 중요시 한다라고 한다면 전 18인치 휠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항상 터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는 좋아졌지만 그게 항상 작동되는 게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탈 때 승차감을 좀 중요시 하신다면 인치를 좀 낮추시는 것도 좋다. 모든 자동차의 부품은 트레이드오프 관계이기 때문에 좋아지는 게 있으면 나빠지는 게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승차감에 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휠 타이어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뭐 옆에는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기존에도 워낙에 디자인이 잘 됐기 때문에. 다음은 후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보조 제동등 예전에는 이렇게 꺾여 있었거든요. 꺾여 있는 게 훨씬 낫네. 이거 생각보다 별로네요. 이렇게까지 별로일지 몰랐는데 이 두께도 약간 두꺼워져서 약간 올드한 느낌? 그런 느낌들이 조금 드는 이런 보조 제동등입니다. 또 하나의 변경된 점이 이 방향 지시등이 원래는 여기 있었는데 올라갔습니다. 위쪽은 빨간색 밑으로 들어오고요. 아래쪽은 빨간색 위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제네시스의 상징인 이 두 줄 라인이 이대로 들어갔고요. 이음매 상당히 좋고 트렁크 여는 버튼은 여기에 있고 트렁크 사이즈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500리터가 넘고요. 양쪽을 폴딩하게 되면 1500리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도 폴더백 들어가지 않냐 이 정도면? 한 4개 정도 들어간다라고 알고 있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GV80 같은 경우는 옵션이 이렇게 풀옵션인 경우에는 이쪽에 다 이제 폴딩하는 자동으로 폴딩하는 게 있는데 요 수동입니다. 여기 요거를 당기셔야 폴딩이 돼요. 이 정도 트렁크의 공간을 가지고 있고 트렁크 공간이 나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GV80 사세요. 70은 MMO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누르면 닫히고 이거는 닫으면서 잠그는 버튼 다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머플러가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히든 머플러로 됐는데 내연기관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야 그래도 머플러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새 트렌드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머플러가 있던 자리에 이렇게 또 꺾어놨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괜찮네요.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아니잖아요. 인테리어 우리가 가장 많이 볼 거니까 들어가 보시죠. 이거 내가 이제 살 색깔이거든. 예쁘다. 진짜 이뻐요. 그리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들어갔기 때문에 핸들은 투톤으로 되어 있고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이나 기본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원톤으로 들어갑니다. 그 차이점이 있고 이 컬럼색도 바뀌어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를 선택하시면 300만 원으로 상당히 가격은 높긴 하지만 그에 따른 만족도는 그 이상으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선 이 홈 커버에 있는 제네시스의 새로운 로고. 오 예쁜데. 이 기본 핸들
핸들이 기존의 럭비공에서 이걸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제가 GV70이 아마도 저의 첫 초청 행사였어요. 그때 핸들 뽑아서 던져버리고 싶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을 안 하면 3스포크 핸들이 안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기본으로 3스포크 핸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확실히 조금 더 영해진 느낌,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좀 안정감 있는 느낌이 들고요. 파지했을 때 이 두께감 역시 프리미엄 브랜드인 만큼 두께감 적당합니다. 되게 말랑말랑 진짜 기분 좋은 그런 가죽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여자분들이랑 손이 비슷한데 이게 딱 잡았을 때 좋습니다. 이 앞쪽에 이제 운전자를 감시하는 요 카메라가 또 달려 있어요. 이게 운전자 주의 경고나 이런 거를 할 때 사용을 하는 기능이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어떻게 들어오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내 몸을 싹 감싸는 듯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뻐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끌 수도 있고요. 색상도 변경할 수도 있고요. 밝기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을 선택을 아예 안 하신다. 여기 블랙 아이 그로시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블랙 아이 그로시마저 실제로 보면 그렇게 막 이상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버튼 배열은 지금 사용되고 있는 뭐 GV80, G80 이런 모델들하고 동일하게 버튼 배열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가 변경된 게 이 센터 패시아가 심리스 디자인으로 해서 좀 매끈하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무선 충전 패드가 있어요. 이제 UVC 살균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하는 거죠. 이제 살균을 이 안에 버튼을 누르고 여기다 물건을 넣고 닫으면 살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옵션을 넣으면 무드 큐레이터라고 해가지고 순정으로 방향제가 들어가요. 이 버튼으로 향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향 3개를 기본적으로 3개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분에 따라서 아마 사용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버튼들 만듦새가 너무 좋다. 진짜 이거 프리미엄 브랜드다. 이거는. 와, 이거 너무 깔끔해졌어요. 제가 제네시스를 빨아대는 게 아니라 X5도 타보고 기타 다른 프리미엄 브랜드의 이런 모델들을 타봤을 때 동급에서는 일단 이런 퀄리티 안 나오고요. 한 등급 위에 가도 이런 퀄리티는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GLC X3는 그냥 아니고 X5, GL2도 이런 만듦새가 없어요. 그렇게 잘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위쪽으로 보면 온도 조절하는 것은 물리 버튼으로 살아있고요. 나머지 이런 것들은 다 터치입니다. 근데 눌리는 느낌, 햅틱 반응, 여기에 이제 진동을 조금씩 줘서 눌렸구나, 이런 걸 운전자에게 줄 수 있고요. 풍향을 조절하는 것도 이렇게 터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도 기아와는 다르게 제네시스는 다 이렇게 빠져있기 때문에 사용하시기에 상당히 편리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또 한 가지가 27인치 OLED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어요. 수평이 안 맞는다. 안 맞는 것 같아. 뒤에서 보면 어떠냐? 약간 밀려있는 것 같지 않냐? 그지? 약간 꺾여 있어요. 이게 약간 언밸런스한 느낌을 주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은 꺾어도 이렇게 꺾는데 지금은 이렇게 꺾여 있어. 이쪽 사선으로. 그지? 이게 맞나? 운전자 쪽은 앞으로 돼 있고 이건 뒤로 들어가 있는 느낌입니다. 요거 좀 뭐라고 많이 하시겠는데? 왜 이렇게 돼 있지? 디스플레이가 일자인데 디스플레이는? 배치를 그냥 이렇게 했네. 앞쪽으로 빼면 뒤쪽 공간이 많이 남아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타원형 디자인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직각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언밸런스 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많았었는데 저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전 거보다는. 이게 화면에서도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우리가 보던 그 화면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해상도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느껴보시면 아실 거예요. 차 딱 받고 쳐다만 봐도 화질은 좋다, 근데 꺾여 있다,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신경을 쓰면 쓰이는데 안 쓰면 또 안 쓰여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딱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디지털 센터 미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차량 앞쪽으로 밀면 거울이 되고요. 내 몸쪽으로 당기면 이제 후면에 있는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을 보게 되는 거죠. 짐이 쌓여져 있어서 후방 시야 확보가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또 한번 해주시고. 자, 그리고 옵션 넣으시면은 이 컨베니언스 패키지 많이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넣으세요. 넣으시면 이 동승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 들어갑니다. 진짜 수입차에서는 1억이 훌쩍 넘는 차량들에만 들어가요.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것 같아도 있으면 되게 좋습니다. 컨비니언스 패키지를 고민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추천을 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시트를 보시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들어가면 이렇게 퀄팅이 생기는 거예요. 기본하고 SDS1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이 들어가면 여기가 민자로 바뀝니다. 올록볼록하니 퀄팅이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밋밋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다 마무리가 된다. 자, 그리고 컨비니언스 패키지를 넣으면 18방향으로 조절이 돼요. 동승석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라이빙 포지션을 어떻게 맞추시든 웬만하면 다 맞추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음은 2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열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 1열은 제가 운전하는 포지션 그대로 맞췄습니다. 아마도 170cm까지는 요 정도 맞추실 거예요. 이렇게 딱 타면 주먹 2개, 3개, 24cm가 넘는 공간이 나옵니다.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GLC나 X3보다 어떠냐? 무조건 좋습니다. 공간, 편의장치 무조건 좋아요. X5가 투싼보다 2열이 좁아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후륜인데도 불구하고 실내 공간 상당히 진심으로 뽑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패밀리카로도 충분히 쓸 수 있고요. 제가 GV70 이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사려고 마음을 먹은 이유는 저는 이미 뭐 차가 2대가 있지만 선물을 할 용도고 나중에는 패밀리카로 우리 아이가 탈 용도기도 해요. 근데 이 정도면 뭐 충분하죠. 그리고 뒷좌석에 이렇게 통풍 시트. GLC는 이거밖에 없어요. 뒷좌석에 바람 나오는 구멍밖에 없어요. 9,210만 원인데. 근데 통풍 시트, 물론 이제 옵션이지만 열선 시트, 그리고 바람의 방향들, 그리고 오토 에어컨도 다 있어. 뒷좌석에서 풍량을 수동으로 올리면 1열까지 풍량이 세져요. 풍량은 앞이랑 연동이고 온도는 독립입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뒷좌석이 이게 가장 쓴 건데 이렇게 하면 불편해요. 장거리를 가게 되면. 근데 옆에 이렇게 해서 눕히면 굉장히 많이 누워집니다. 너무나도 좋고 헤드레스트가 진짜 말랑말랑해요. 마시멜로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됐을 때도 탄탄하게 머리를 받쳐주는 이런 기분들이 탑승자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딱 펼치면 뭐가 없긴 해요. 80으로 넘어가야 여기 좀 버튼도 들어가고 이런 건데 이 정도만 있어도 되죠. 그리고 팔을 딱 놨을 때 각도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장 마감들. 썬루프 한번 열어볼까? 네. 썬루프 열리는 속도 빠르다. 커버 열리는 속도 빠르다. 이거 차별하네. 파노라마 썬루프 진짜 좋거든요. 사이즈가 이게 진짜 커요. 그리고 개방감도 무지하게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딱 뒷좌석에서 쳐다보고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열었을 때 이런 방식으로 이제 열리는 거죠. 우리 PD가 항상 하는 말이 있거든요. 이제 하늘을 볼 기가 많이 없다. 근데 이렇게라도 한 번씩 보면 나이가 몇 살이든 그래도 기분이 한 번씩 좋아지는 것 같아요. 사람 사는 맛이 뭐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닫으면 이제 깊게 밀면 이렇게 유리도 닫히면서 커버도 닫힙니다. 나중에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게 너무 민감해. 이 버튼이 진짜 살짝 이렇게 건드려. 이렇게 건드려야 커버만 움직이고 좀 이렇게 하면 다 같이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근데 운전하다가 이 세기를 조절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 멈추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오, 살짝 아픈데 딱 닫자마자 딱 빼네요. 왜냐면 아이들이 또 장난치다 이게 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튼 2열은 제 생각에는 가족 구성원 4인까지도 탈 수 있습니다. 넉넉하진 않아요. 넉넉한 건 GV80이나 이제 그 이상급으로 가셔야 넉넉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 탈 수 있고 편안하게까지 탈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프리액티브 벨트가 돼 있거든요. 이게 딱 안전벨트를 매요. 그러면 쭉 당겨주는 게 수입차는 훅 당기고 끝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착 요렇게 더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풀으면 올라가는 것도 고급스러워. 왠지 모르겠는데 좋네요. 이런 감성이 좋네요. 색깔이 진짜 이쁘다. 이 색 이쁘다. 이거 근데 진짜 이쁘다. 너무 신났나? 이쁜데? 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GV70이 많이 안 팔렸다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 진짜 많이 팔렸어요. 지금 우리 도로에만 나가봐도 너무너무 많이 팔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항상 말하지만 자기의 소중한 돈을 이상한 곳에 혹은 안 좋은 상품을 구매하는데 쓰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페이스리프트 상당히 만듦새 완성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파워트레인 디젤 삭제된 거 당연히 삭제돼야 됩니다. 안 사실 거잖아요. 디젤 살아있어 봐야 뭐예요. 2.5, 3.5, 300마력이 넘는데 연비를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어불성설이 아닌가. 연비가 단점이죠. 당연히 고출력이기 때문에. 자, 이제 스포츠 모델 한번 보러 갈게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우유니 화이트가 없다. 많이 구매를 하실 텐데 물론 세레스 블루를 궁금해는 하시지만 많이 선택하시진 않을 거거든요. 저도 막 주변에 보면 다 흰색 아니면 검정색이에요. 그래서 밑에 그런 지금 화면이 나가고 있겠지만 어두운 색상은 있는데 우유니 화이트가 없네. 자, 그리고 어떤 분이 뭐 마그마 모델 궁금해 하시는데 안 나왔어요. 아직 마그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게 세레스 블루 유광 색깔, 이게 훨씬 나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면으로 좀 잘 담겼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아쉽고요. 일단 스포츠 모델을 선택하시면 일단 전면 디자인부터 달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뭔가 더 우락부락한 것 같다, 뭐 이 정도 나오면 디자인 잘한 겁니다. 이 밑에 쪽 보시면 상당히 공격적이죠. 예뻐요. 그리고 이런 그릴 색상도 다르네. 저건 은색인데 요건 약간 그 뭐라 해야 되나, 좀 짙은 동 색깔? 요런 색깔? 약간 요런 짙은 동도 아니야. 하여튼 고급져요. 그리고
이중 메쉬 그릴이 아니라 보시면 이렇게 얽혀 있죠. 이 큰 요거 안에 또 작은 게 막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내 차는 특별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스포츠 모델을 선택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기 캘리퍼 그냥 빨간색으로 그냥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일반 모델은 약간 동색깔, 구리 색깔 그런 색깔이 되어 있는데 스포츠 모델은 뭐 여전히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휠 이거 봐봐. 휠 이게 포인트가 이렇게 두 줄이 다 들어가 있어. 이런 게 이쁜 거거든요. 제네시스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저게 뭔 짓이냐, 막 못 따라가니까 저 짓이라도 해놓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예쁩니다. 뒷면에 보시면 배기구 살아 있습니다. 스포츠 모델은 기존에도 이제 스포츠 모델을 넣으면 이렇게 뒤에 쌍발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지금도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아마 3.5 터보 모델일 거예요. 이렇게 쌍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좀 내연기관이 사라지는 게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스포츠 패키지 선택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리고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식 사진에서 봤던 색상은 검정색에 이 지금 이 스티치가 들어가 있던 거였거든요. 근데 밝은 색상인데 야, 만듦새 좋네. 이 스티치를 박은 이 라인들 상당히 좋고 포인트가 딱 알맞게 들어가 있어요. 그 센터 콘솔에도 이렇게 총 얇게 4줄, 그리고 시트에도 감싸고 있고 이 틸팅 부분에 이렇게 막 촌스럽게 다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큼지막하게 센터 페시아에도 이렇게 2줄의 스티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쁘네요. 안전벨트 이렇게 딱, 지금 이건 전원이 안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게 쭉 당겨주진 않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스포츠 디비전, 그러니까 고성능 디비전에서는 안전벨트의 색상이 어떻게 보면은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이거 마그마 색상이잖아. 네, 색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스티어링 휠도 이제 D컷으로 들어가죠. 근데 GV80 쿠페에 들어가는 겁니다. 약간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AMG 스타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AMG 스타일. AMG라는 게 아니라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네요. 스포츠 모델 괜찮네요. 예전에는 좀 디자인 같은 차별을 두기 위한 외장 디자인이 좀 위주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실내가 많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 선택을 좀 이끌어낼 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성능도 똑같아요. 어차피 이거 2.5나 뭐 저거 3.5나 뭐 다 똑같은 파워트레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뭔가를 추가했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다만 2.5 터보도 304마력, 그리고 3.5 터보가 380마력이기 때문에 출력의 부족함은 느껴지진 않으실 겁니다. 자, GV70 페이스리프트 세레스 블루 색상을 위주로 좀 보여드렸고요. 지금 스포츠 모델, 일반 모델 다 보여드렸는데, 저도 구매하는 차량이니만큼 이제 앞으로 나올 이제 시승 행사라든지 시승차라든지 각각의 기능들 혹은 저렴하게 사는 방법들, 여러분들께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보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GV70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계약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